최근 잘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의 실체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네,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으로 화제가 된 쇼핑몰인데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신고한 고객에게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아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네, 이후 쇼핑몰의 실체를 알리겠다는 고객들의 제보를 모은 SNS 계정까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번 사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이 사건 발단이 지난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상위에 호박즙 곰팡이가 뜬 겁니다. 이게 사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단어거든요. 네. 먹는 것 같다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으니까 처음엔 저도 그냥 별 관심이 없다가 한번 클릭을 해서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저 처음에 이 검색어를 봤을 때 무슨 왜 곰팡이 중에서도 유익한 곰팡이 있잖아요. 약으로 쓰는 뭐 그런 건 줄 알고 또 어떤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호박즙에서 이런 줄 알고 뚱 봤는데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 뭐 실시간 계속 점령을 했는데 피해 사례가 어떻게 구체적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한 고객이 쓴 게시글로부터 이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고객이 자신이 산 호박즙이라면서 쇼핑몰 게시판에 사진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빨아먹는 형태의 그 팩인데 그 입구 쪽에 호박즙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곳에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홈페이지 측에서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이게 뭐 쪼잔한 야 말도 전략가 안 되죠. 해줘야 되는데. 야. 네, 그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해당 제품명이 호박즙인데 이게 품절 대란을 일으켰어요. 28회까지 이제 완판이 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반품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연락 한 번 받지 못했다는 고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이 뭐 빠르게 뭐 대처를 못했고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의 공분을 더 사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이 쇼핑몰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 임지연 씨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임지연 씨 이분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의류 브랜드 그리고 네. 뷰티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기도 한데요. SNS 팔로워가 82만 명에 이릅니다. 참고로 슬리피가 24만 명입니다. 아우 자존심. 네, 이분보다 3배 이상 많은 그만큼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본인이 파워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올해 초 오프라인에서 팬미팅을 진행할 정도였다고 하니까는 슬리피 팬미팅 언제 했었어요? 해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있네요. 저렇게 팬들이 근데 실제로 한때 연예계에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모 드라마에서 주인공 윤승아 씨의 동생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왜? 다나야, 놀라지 말고 들어. 도치등에 분신했어. 언니, 보기보다 여우다. 네. 박하나 씨하고 또 인연이 있죠. 네, 그 드라마에 유소영 씨랑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씬이 많이 붙지는 않아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그냥 조용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블리로 뜨는 걸 보고 와, 이제 팔자는 모르는 거구나. 진짜 친해졌어야 했는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동생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보다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면서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나요? 네, 그 쇼핑몰에서는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원하는 고객에게는 전량 환불을 약속한다는 내용인데 이 쇼핑몰의 모델이자 상무인 임지연 씨가 개인 SNS에 사과를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더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사과를 한 후에 소비자들이 더욱 화가 났다는데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더 화가 그러니까요. 났다는 게 예. 어떤 일인가요? 네, 이제 사과글을 게시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댓글창을 닫고 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 너무 무책임하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질타가 이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쇼핑몰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소통이에요. SNS로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고객들에게는 뭐 재밌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편한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바로 태도 바뀐 게 이게 바로 화근이 된 거죠. 아니, 호박집에 대한 비난이 쇼핑몰 전체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예. 호박즙은 알고 보니 하나의 단초였던 거고요. 이걸 끄집어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화장품 브랜드 중에선 3개 제품에 대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는데도 계속 광고를 지속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등 일부 제품에서도 또다시 곰팡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다른 또 논란은요, 명품 제품 카피 논란이 있었어요. 딱 보면은 옷이 일단 예쁘면 사람들이 사는데 그 옷들이 보면 명품 브랜드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도용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내부 직원들의 폭로까지 있었어요. 이게 내부 직원들 폭로까지 가면 사실은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쇼핑몰 측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쇼핑몰 측에서는 계속해서 고객과 소통을 하거나 뭐 하해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강경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건데 고소 대상의 일부 계정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가 사과글을 올린 지 하루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 협박이지,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이런 대응이 논란이 되니까 또 그 하루 뒤인 4월 16일에는요, 너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약 41분가량의 영상인데 임지연 씨가 직접 등장을 해요. 뭐 호박즙 곰팡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이제 늦었다,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사과를 했고요. 그 명품 카피, 또 그리고 거래처 갑질 등에 대한 의혹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이 상품들에 있어서 다른 브랜드들을 좀 사전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트렌드 분석도 하고 하면서 이게 어쨌든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제품을 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 해명한 그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여론은 좀 비난 여론은 좀 가라앉았나요?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히려 단골 손님마저 등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 동영상 올리고 하루 뒤에 임지연 씨가 본인 SNS 계정에다가 신제품 업데이트 그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신상 원피스가 업로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품절됐다 이런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응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막 X로 해버리니까 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 느낌이 뭔가 약간 아무리 누군가 이렇게 일부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한다 그래도 우리 신상품 이렇게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여전히 품절되고 잘 팔린다라는 약간 보란 듯이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더 그게 공분을 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10개 준비해놓고 그거 다 팔려서 품절인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뭐 비아냥 수준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고객들은 말이죠. 댓글로 이제 품절이 맞냐, 이거 못 믿겠다, 거짓말 좀 작작해라,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급기야 불만 고객들의 제보를 모은 SNS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걸 좀 보면 뭐냐면 이 쇼핑몰의 VVIP 고객이었던 이 계정주가 사진과 다른 제품 배송 사례, 타사 제품 카피, 과대 광고, 미흡한 고객 응대 사례 등을 모아 제보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잘 알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정말 VVIP 고객이었던 분들에게조차 그렇게 대응을 정말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죠. 이 쇼핑몰이 이렇게까지 여성분들은 다 아시고 굉장히 유명하죠.
뭐 물품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예. 저도 구입은 안 해봤는데 그 가끔 SNS 계정에 가보면 얼마 전에 아마 아이를 출산했을 거예요. 근데 인부복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귀엽게 스타일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쇼핑몰 정말 잘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여기서 구매해본 적은 없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루 어떤 되게 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대적으로 그 온라인 이벤트를 했는데 그 날 하루 당일 매출이 37억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십억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그래서 아니 대체 어떤 쇼핑몰인데 이렇게 하루 매출이 대단해? 하고 그때 이제 찾아보고서 알게 됐거든요. 제 아내가 여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머리를 바꾼 이유가 바로 인블리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만큼 단발머리 하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인블리 옷을 사는 이유는 인블리 옷을 사는 이유는 인블리가 되고 싶어서 옷을 산다는 거예요. 그 인블리를 그 옷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옷보다는 그 인블리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객들에게 그런 걸 보니까 바로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임지연 씨 자체가 되게 예쁘고 상큼해서 그 매력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미용실에서도 두 가지 단발이 있는데 고준이 단발과 인블리 단발. 그 두 가지 단발이 가장 고객들이 많이 찾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게 이게 스타일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인 것 같아요. 첫 시작이 이제 화장품, 옷 이런 거였는데 이 인기가 워낙 많아지고 임지연 씨를 좋아하는 이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샤워기도 팔기 시작했고 유아 매트 그리고 먹을 것까지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덩치만 키우다 보니까 이 밑에 있었던 구멍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그 가격적인 부분이나 제품의 퀄리티적인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도 엄청나요. 엄청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진 건데 맞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임지연 씨는 애초에 연예계 종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쇼핑몰을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뭐 정확히는 남자친구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박 쇼핑몰의 시작에는 박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박씨라는 사람이 국내 1세대 쇼핑몰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임지연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여자친구였던 임지연 씨를 자기 쇼핑몰 피팅 모델로 기용해서 정말 고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대요. 그걸 계기로 임지연 씨가 쇼핑몰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SNS가 중매의 역할을 했는데요. 임지연 씨가 SNS를 통해 먼저 친구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같은 대학교 동문 선배라는 이유로 친구 신청을 했는데 이 박 씨가 봤을 때는 임지연 씨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것이죠. 문제가 계속 커지자 두 번째 사과문을 임지연 씨는 올렸죠. 네, 위기에 몰리자 임지연 씨는 그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첫 번째 사과문보다 더 싸늘해집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매출이 급격히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장난하냐,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왜 욕을 먹느냐 하면 이 쇼핑몰의 연 매출이요. 약 600억 정도가 된대요. 근데 매출이 줄어서 생존을 걱정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 보는 분들이 지금 화가 난 거죠. 왜 이런 말을 썼나 싶은 정도의 이야기인데 사업적으로는 사실 인블린의 회사가 직원이 약 200여 명이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뭐 빌라가 60억짜리고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 확장들에 의해서 분명히 이걸 그냥 현금으로 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은행 빚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어느 달에서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리면 자꾸 이걸 매출을 맞추는 상황에서 자신들 나름대로는 생존을 걱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사과문에 들어갈 정도인가?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뭐 이미 많이 보여줬었던 뭐 명품백, 뭐 명품 무슨 의상들 이런 것들을 너무 계속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화가 난 고객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사과였죠. 두 번째 사과문은 오히려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맞아요. 그 진정성이 너무 담겨 있어서 이 사과문이 이제야 매출에 타격이 있으니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로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는요,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을 따로 두고 법무팀도 두고 하는데, 올리는 사과문 보면은요, 어떤 법률적인 검토나 직접적으로 본인이 어떤 이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대중이 저는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응 방식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있고, 사실 이런 거 사과문 하나 할 때는 정말 뭐 변호사라든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꼭 감수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그냥 직선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감정을 여기다 넣어서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은 경우입니다.